네, 안녕하세요, 스님.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저는 네. 직장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해서 네. 이제 처음으로 좀 사업을 생각을 올해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보고 사업을 해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제 성격이 좀 회사 다니면서 보면 사람들한테 상처도 쉽게 받고 마음도 생각보다 약하고 회사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좀 여러 번 좀 화가 나는 마음에 그만두기도 하고 했는데 일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한 것 같은데 사람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람도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뭐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될 점이나 마음의 준비나 아니면 제가 뭐 기도를 어떻게 해서 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의 꿀팁이나 조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스스로 좀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좋겠는데. 직장에도 못 다니는 수준에 남이 차려는 회사에 다니는 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질 가지고. 어려워. 근데 이제 이런 일은 할 수 있어요. 직장에는 다니면 사람이 여러 명이 일하잖아. 그죠? 그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한다 할 때 자기 혼자 해도 되는 일. 그건 돼요. 지금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손님도 별로 안 만나고 집에서 무슨 뭐 뜨개질을 해가 공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별로 교류가 적은, 그래서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사업 중에도 그런 사업이 있지 안 않습니까? 그래도 대면 영업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는 안 하고 온라인 사업이나 고객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 쪽은 제가 계속 하던 일이라서 네네. 그런 쪽이나 그쪽은 아니면 좀 나아요. 1대1 컨설팅이나 이런 거는 또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그건 또 잘하거든요. 모르는 사람과는 얘기 잘하니까 그런 그래. 부분에 뭐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여러 명 중에 내가 한 사람으로서 동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어렵기는 여러 명을 거느리는 상사가 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며느리 역할을 하기도 어렵지만은 며느리 역할보다 사실 뭐가 더 어렵다? 시어머니 역할이 실제로 해보면 더 어려워요. 며느리일 때는 시어머니 역할 그건 아주 쉬운 것 같아요. 막 시키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사람하고 같이 살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네. 윗사람하고 사는 거는 조금 속박을 받는 느낌은 있지만 눈치를 덜 봐요. 근데 아래 사람을 이렇게 거느리는 거는 실제로 해보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업이 이제 혼자 해도 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라면 괜찮아요. 그래도 규모를 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제안을 많이 받고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리더십 쪽에 좀 제가 고민이 있는 게, 현재 지금 뭐 윗사람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한테 이제 싫은 소리를 하거나 지시하는 거를 제가 좀 약간 소심하고 부담스럽고 이런 게 좀 커서 그런 것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안 하면 되지 뭐. 지시하고 싫은 소리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직위 있죠, 직위. 직위가 나요. 직위는 그냥 하나의 직함이에요. 직함이에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착각하는 게 직위를 자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위는 단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직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서장이다. 그러면 직위 아닙니까? 그죠? 이 직위가 그냥 하나의 직함일 뿐이에요. 근데 나는 윗사람 못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지시도 해야 되고 임무도 줘야 되고 잘못하면 뭐 해야 됩니까?
책임을 묻기도 하고 해야 되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직함이 그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라고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그 사람은 서장이라는 직함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곧 출근해가 곧 직함을, 즉 역할을 할 때만 딱 그렇게 하고 딱 끝나고 저녁에 같이 밥 먹으러 갔다, 저녁 먹으러 갔다 그러면 거기에는 직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역할이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럼 직위도 같이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은 부르기를 서장님, 과장님, 부장님 불러도 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1대1 관계로 만나줘야 돼요. 그냥 친구로, 아는 사람으로. 그러면 권위라는 게 없어집니다. 권위주의라는 게. 근데 직위를 가지고 술집에 가서도 밥 먹으러 가서도 늘 직위를 행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나한테 복종하는 것은 직위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서장을 그만뒀다, 은퇴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굽신거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착각하는 사람이 어떠냐? 서장을 은퇴하고 아들 결혼식을 했는데 옛날 부하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배신감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직위 때문에 내가 굴복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직위 없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친구들은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들은 다 이럴 때 오지 않습니까? 그죠? 왜 옵니까? 그 사람들은 직위가 아니에요. 네가 서장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무슨 관계 있어요? 친구 집에 가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자기가 그 직위를, 그 직함을 행사할 때만 서장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친구로 지냈으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서장 떨어져도 올까 안 올까? 오겠죠. 이게 이제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직위를 가진 사람이 이게 직함일 뿐이다, 역할일 뿐이다 하면 역할을 방치해도 안 되고 역할을 이렇게 그 역할 넘어서 따로 이것을 행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할 때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 너한테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내 주어진 책무가 뭐다. 이걸 지금 체크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책무가 내가 네보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내 책무가 이렇게 했을 뿐이지 끝나고 저녁 먹을 때는 책무하고 관계가 없이 같이 저녁 먹으니까 친구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 둘을 잘 그러니까 이게 역할일 뿐이다는 것만 알면 이 두 가지 부작용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부작용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 개인으로 보거든요. 아유, 내가 모자랐다고 쟤한테 내가 그런 얘기 하나 이렇게 되는데 그건 역할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관점을 그렇게 딱 잡으시면 우리는 그 역할을 하려고 승진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또 그 역할 하라는데 안 하겠다고 뭐랍니까? 사양할 필요도 없다. 역할을 하라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관점을 그렇게 잡으면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자기가 아래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가 총괄하는 역할이잖아. 네, 그죠? 네. 그 총괄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위에 총괄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 역할이 총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인격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역할이 총괄자니까 나는 그 역할을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처럼 인간관계가 좀 원활하죠. 누구하고 꼭 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상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상사 역할일 때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다른 사람이 나 상사일 때는 그 사람의 역할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자랐다고 이걸 하나라든지 네 모자랐다고 네가 그 역할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거꾸로 한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지금 오늘 좀 큰 깨달음 얻고 사업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면 대통령 끝나고 나서 존경받을까 안 받을까? 존경받겠죠. 장관이 이런 관점을 정확하게 가지면 장관 끝나고 존경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죠. 사실은 존경받을 일도 없어요. 그냥 자기 역할만 한 것뿐인데,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자기 역할만 딱 하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겸손하다 그래. 그 사람 겸손한 것도 아닌데도 왜? 늘 권위주의로 하는 우리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겸손하다 그래. 그러니까 겸손할 것도 없어요. 수행적으로 보면 남이 나보고 겸손하다고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평등하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왕이나 평민을 똑같이 대하면 세상 사람이 볼 때 말이에요. 왕한테 내가 보통 사람으로 대하면 당당하다 그래요. 왕한테 고개 숙이고 비굴하지 않고. 이 서민들한테 똑같이 대하면 뭐라 그래요? 겸손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당당해서가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면 그렇게 이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권력자한테는 비굴하게 굴고 세상 사람이 아랫사람한테는 교만하게 굴기 때문에 겸손하다 당당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항상 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난번에 스님은 성직자로서 그래서 내가 나는 성직자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 직업에 무슨 성스러운 직업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쥐가 하는 거는 성스러운 직업이다. 그것보다 더 교만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역할이니까 무슨 역할을 맡겨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밑에서 하는 역할 맡겨도 밑에서 하고 위에서 하는 역할 맡아도 위에서 하고 왼쪽에서 하는 역할 맡아도 하고 오른쪽에서 하는 역할 맡아도 하고 이렇게 역할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